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벌써 이제 7월이 둘째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현재 개발해서 이렇게 교육에 활용하고 있고 세미나에 교육을 하고 있는 VTS 365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입니다. 왜 이 VTS 365가 현재 치료센터에 다니는 장애 아동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프로그램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본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FI 이론과 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접근을 비교하면서 제가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보시면 장애아동 시지각은 왜 VTS여야 하느냐라는 거죠. 뭐 시중에 뭐 많이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저는 어, VTS 365가 꼭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능이 낮거나 자폐아동들 상당히 대부분 어렸을 때는 상당히 시지각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치료센터에서 시지각을 향상시켜준다는 여러 가지 교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 치료센터에서 대부분의 인지치료사나 여러 뭐 감각통합이나 이런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개발된 근간은 바로 이제 멀티센서리 어프로치라고 하는 다중감각적인 접근,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각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통합을 시켜서 다양하게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FI에서 이 모달리티를 변화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멀티센서리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제 비영어권에서는 영어 때문에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많이 효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각, 청각, 촉각, 그다음에 운동 감각 등 둘 이상의 감각 채널을 동시에 자극하여 학습이나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멀티센서리 어프로치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 거죠. 즉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면서 배우는 통합학습을 말합니다. 아마 저한테 지금 VTS 365 프로그램을 배워서 가신 치료사들은 부모님들은 제가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면서 배운다라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거구나. 그래서 파이만 원장님이 이걸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느낌이 확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는 게 그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아이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애아동, 우리 특히 한국의 장애아동들은 상당히 감각 채널부터 상당히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멀티센서리 어프로치가 상당히 접근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만든 VTS가 앞으로 치료 현장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멀티 센서리 어프로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 청각, 촉각, 그다음에 운동 감각 이 네 개의 감각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외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감각하는 그 기관이 어떻게 이제 유연하게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각은 눈으로 정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또 단어를 읽고 색깔을 구분하는 등은 시각에 주로 많이 의존하는 인지 기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청각은 소리로 정보를 듣는 것인데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를 통해서 들은 언어나 어휘나 이런 것 단어들을 반복하거나 또는 이제 리듬에 따라서 말하거나 따라하는 것들 얘기하겠죠. 촉각은 만지면서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고, 모래, 촉감 카드나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리기. 아마 이 부분은 자폐아동들 중에 상당히 이제 촉각에 예민하고
두려움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 촉각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하는데 항상 이 멀티 센서리 어프로치는 정말 설계를 잘해야 되고요.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이 정말 잘 그 아이의 현재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발휘되는지 근거해서 조합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치료사의 역량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아마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이걸 배웠다면 거의 매뉴얼대로 그냥 반복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할 거지만 그래도 조금 실력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각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청각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루 종일 촉각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운동 감각만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며 배우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정적인 아이들한테는 이런 운동 감각이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지만 상당히 액티브하고 동적인 활동 영역이 크다면 이런 운동 감각은 아이에게 상당히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각 채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 이 모두가 제가 개발한 VTS 365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오직 배운 사람들만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정말 저는 현재 지금 11명 정도의 치료사들이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셨고 현재 쓰고 있으면서 정말 기대 이상이다.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한 제가 왜 이 VTS 365라는 거를 개발하게 됐고 왜 이게 정말로 한국 장애 아동들에게 필수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티 센서리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됐든 치료 적용 분야가 있을 텐데요. 뭐 모든 영역에서 다 치료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어 치료에서는 손으로 이제 글자를 그리면서 소리 내기, 입 모양 따라하기 정말 모든 행위들이 멀티센서리 어프로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언어 치료 초기에 발음을 하고 조음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바로 이 멀티센서리 어프로치가 적용이 되어 있다. 또한 이제 작업 치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의 그런 소근육 발달이나 대근육 발달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잡고 도형을 따라 그린다거나 어떤 물건을 잡았을 때 그것들의 그 어떤 물건인지를 예측하는 데서 촉각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특수교육에서는 오감 자극을 활용한 읽기, 쓰기, 수개념 지도라는 거죠. 단순히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실물을 가지고 세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감각을 변화시켜 주면서 그러니까 채널을 전환시켜 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인지학습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이제 지능이 낮고 발달이 느려서 어렸을 때 언어 치료와 함께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감각 통합 치료란 말이에요. 이 감통 치료에서도 결국은 감각 경로 간 협응을 촉진시켜서 감각이 가민하거나 저하되는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멀티 센서리 어프로치를 어느 정도 잘 사용하느냐가 결국은 현재 그 치료사가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겠죠. 저 또한 이제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이제 난독증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이 난독증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멀티 센서리 어프로치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를 들었고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 또한 이제 봤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걸 이제 제가 2009년도에 처음 인도에 가서 이거를 멀티 센서리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에 접했고 또 그렇게 15년 가까이 제가 16년 가까이 쭉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왜 기본적이어야 되느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VTS 365를 개발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존하는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시지각 향상 프로그램보다 가장 멀티센서리 어프로치에 근접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걸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멀티 선서리 어프로치에 근간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오튼 길링햄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난독증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치료적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상당히 이 오튼 길링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대표적인 난독증 치료 방법의 거의 대다수가 이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름이 있고 검증을 받은 그런 접근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윌슨 리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지능 검사 말고 학습 능력 검사 중에 이제 윌슨 리딩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학습 능력 검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멀티센서리 어프로치에 근간을 해서 시각, 청각, 운동 감각을 통합한 구조화된 익히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언어 미국 영어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Handwriting Without Tears, 그러니까 눈물 없이 쓸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연필을 잡을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쓰기 발달을 위해서 촉각, 운동, 시각 중심의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어린 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베도 있을 거고 몬테소리 방법도 있을 텐데요. 가장 이제 몬테소리 방법은 어쨌든 상당히 이 프로그램은 자연과 친화적이면서 오감 활동을 자율학습 형태로 합수가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이제 유학습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이고 모든 교구들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여유를 가지고 아이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감각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키워주고 싶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국 현실에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몬테소리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자폐아동에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16년, 17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포이어스타인 인스트루멘탈 인리치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제 종이와 연필을 통해서 하는 학습의 형태인데 그러면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한 학습인데 왜 어떻게 여기에 멀티 센서리 어프로치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도구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지맵 안에 이 양식에서 있어서 상당히 멀티 센서리 어프로치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배우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도구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FI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이 치료사들이 도구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트레이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무슨 멀티 센서리 어프로치가 있어. 여기 어떤 운동 감각이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FI 열정을 가지고 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멀티센서리 어프로치 다중감각을 통합시켜서 접근하는 학습 방법이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첫 번째, 감각 통합이 촉진이 된다. 다양한 감각 경로가 협력하며 뇌 연결을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 옛날 무슨 광고에서 먹고 뭐하고 쓰고 하는 그런 광고의 멘트처럼 정말 보고 듣고 움직이고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뇌를 훨씬 더 신경회로를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을 증가시켜 준다라는 건데 시각과 청각, 운동 정보가 함께 작용해서 기억력의 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개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집중력 향상, 신체 활동이 포함되어 지루하지 않고 집중 유지에 도움이 된다. 현재 저한테 VTS 365를 배우고 치료실에서 쓰고 있는 치료사들은 거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거를 한 다음에 하고 있어요. 왜냐? 확실히 아이들이 이렇게 다중감각적 접근으로
활동을 진행시켰을 때 확실히 수업의 참여도나 집중도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정말 아이들과 앉아라, 이런, 연필 잡아라, 이런 많은 그런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화 수업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아직은 이제 그룹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룹 수업할 때에도 각각의 아이들마다 이 멀티센서리 어프로치를 VT 365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학습 동기를 증진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VTS 365의 과제는 정말 제가 365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것은 1년 365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의 몇 배의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모든 장애아동들은 VTS 365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중감각 접근, 이 멀티센서리 어프로치라고 하는 접근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치료사들이 정확하게 이 아이가 현재 어떤 감각에서 가민이 있고 저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평가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안목을 가진 치료사들이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요. 특히 뭐 감통이나 작업 치료를 하는 치료사들마저도 그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VTS 365에서는 한 번만 시켜보면 정확하게 이 아이가 다중감각이 통합이 되고 있고 때론 전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정말 너무나 쉽게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치료사들이 고민하거나 잘못된 추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꺼번에 많은 감각 자극을 주기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진적이라는 것은 난이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겠다거나 뭔가 복잡성을 높여 나간다던가.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력 있는 치료사들이 가능한 거겠죠. 또 하나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제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장애아동의 시지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료센터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워크북들은 현실적으로 의도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짜깁기 방식인 거예요.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하는 그러한 짜깁기 방식이 짬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VTS 365는 모든 매뉴얼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짜져 있고 치료사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쭉 따라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디서 잘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들도 집에서 시키면 얼마든지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사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고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능력들 상당히 다중감각에 취약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중감각 접근은 거의 상당히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들 치료센터나 또 도움반에서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용한다는 모든 방법은 어쨌든 멀티센서리 어프로치라는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 치료사들은 안타깝게도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순서대로 변화를 주고 아이한테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벳을 배운다고 했을 때 시각으로는 알파벳 플래시카드를 보여주고 청각으로는 알파벳 이름과 소리를 듣게 만들고 촉각으로는 모래나 이제 뭐 어떤 그런 보드판 위에다가 손가락을 쓰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몸으로 알파벳 모양을 만들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없이 많은 행위를 반복해야지 되는 그런 과정이죠. 언제 아이가 어떤 알파벳을 습득을 하고 어떤 알파벳은 읽지를 못하고 상당히 이제 불규칙한 그런 어, 기능이 사용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이런 데서는 거의 치료사들이 멘붕이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1부터 10까지 배운다거나 1부터 100까지 배운다고 했을 때
숫자 그림을 자료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접근, 그 다음에 숫자 전자판을 만짐으로써 뭔가 이 숫자는 쓰는 방향이나 형태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하고 또 운동 감각은 수개념에 따라 점프하게 하는 건데 3이니까 3번 점프한다. 이게 어렸을 때는 충분히 재밌는 요소로 할 수가 있지만 이미 수개념을 깨우쳐야 될 그 나이가 지나버렸을 때 과연 이 아이가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상당히 미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무한반복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우습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결코 아이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 VTS 365를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올라서 만들긴 했지만, 정말 저는 장애하던 부모님들에게는 이 시지각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다른 인지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없으면 결국은 도돌이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국의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은 그냥 워크북을 사서 복사해서 몇 장씩 시켜서 엄마들에게 오늘은 2장 했어요, 오늘은 3장 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장수로 달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결국은 시지각이 너무나 수준 미달이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VTS 365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VTS 365가 이 멀티센서리 어프로치라고 하는 접근 방법에 가장 근접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집에서나 치료센터에서 해주면 해줄수록 정말 아이의 시지각과 여러 가지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미나가 열리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정말 치료사들이라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VTS 365다. 정말 VTS 365를 5세, 6세, 7세 때 시작한 아이와 10살 때 시작한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 찍어서 올려드리는 정보가 VTS 365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